네, 안녕하세요.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회복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회복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회복하고 자신에 대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를 우리가 그냥 사용법만 알아도 돼요. 다리 얹고 브레이크 알고 그 두 개만 알고서 그냥 이렇게 배워서 갈 수 있습니다. 굳이 자전거 구조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 구조를 이해해 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고치지 못하잖아요. 또는 이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구조를 이해하면 이거 뺐다 꼈다 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고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제로로. 그 제로에서 플러스면 성장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인간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용이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곳곳에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고칠 때, 우리가 인간의 구조를 고칠 때, 우리 인간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망가진 거를 고칠 때 인간의 구조를 이해한 것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인간의 구조가 그 이제 또 업그레이드 할 때, 더 성장해야 될 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더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인간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는 저는 달라스 윌라드라고 그 캘리포니아 대학에 이미 이제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제 그 캘리포니아 대학의 그 철학 교수였던 그분의 인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구조는 미리 얘기해 두는데 좀 어려워요. 복잡하고. 근데 앞에서 이미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강의는 차분하게 들으시고 좀 몇 번 더 돌려서 이렇게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요번에 강의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들어보시고 또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고 또 앞에 강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보신다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일단 이 파란색이 이제 인간이고 바깥에가 이제 외부죠. 그래서 우리는 힘이 부족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을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모임에 가서 회복의 열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힘을 이제 받아서 오는 거고, 또 12단계는 원리들을 통해서 이제 힘을 받아서 오는 거고, 또 후원자와 그 이제 외부의 힘에서 이제 받아오는 거죠. 이제 요런 가운데서 이제 외부의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가 그러면 우리가 회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힘이 없다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건 뭐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의 구조만 좀 설명할게요. 인간의 그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 셀프 윌, 또는 에고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때론 말로는 이제 의지라는 단어도 써요. 의지는 뭐냐면 뭔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꾸준히 이끌어갈 수 있는 힘, 이거 힘을 가진 거, 이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의지입니다. 자아고. 그래서 이 자아가 이제 뭐 자아가 강하다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뜻이 강하고 그것을 끌고 나갈 힘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자아가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아입니다. 자아. 이 자아의 기능은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한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아가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방식이나 태도들을 결정하겠는데 그 중에 선택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생각들을 선택합니다. 생각들. 그래서 이제 생각들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생각들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생각들은 총 4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4가지. 그래서 정보, 첫 번째 정보, 두 번째 그 이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사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 개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돼야겠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정보, 이미지, 그 다음에 사고,
개념, 요 네 가지 개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면 정보는 객관적인 정보예요. 지구는 둥글다. 인간은 그 동등하다. 평범하다. 또 이제 지구는 동글다. 또 남자와 여자의 신체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다. 뭐 약간 디테일한 부분은 뭐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다. 또 인간과 동물은 다른 부분이 있다. 뭐 예를 들어 인간은 사고라고 선택할 수 있다면 동물들은 그냥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 뭐 이런 것들. 또 인간은 뭐 영혼이 있다던가 뭐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다.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정보들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 정보예요. 정보. 객관적인 정보. 근데 이 정보는 이제 바뀌기도 하죠. 이제 객관적이라고 믿었던 게 객관적이지 않은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어쨌든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도 우리의 머리에 이제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때렸어요. 아니면 막 욕하고 막 함부로 대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들이 착착착착 사진을 찍히는데 뭐가 찍히냐면 그 부부상. 부부가 남녀의 관계는 저래야 되는구나. 아니면 어쨌든 그 사진들이 탁탁 찍힙니다. 딱딱 찍혀요. 어머니 아버지를 막 때렸던 사진들, 또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사진들, 또 이런 것들. 아니면 그 주변의 친구들이 좀 이렇게 난잡하게 살아간다. 그런 이미지를 탁탁탁 찍히는 거죠. 그리고 뭐 지도자들이 이제 그 그냥 사익을 취하는 것들이 딱딱 찍힌다. 그러면 이미지들이 착착착착 찍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뿐만 아니라 어떤 그림 언어들, 예를 들어 이제 책을 읽는데 책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 영화들, 그림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노래 가사들도 다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 이미지를 착착착착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보와 이미지를 기초해서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논리적이든 비논리적이든 우리가 이제 사고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고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게 세 번째 사고의 과정이죠.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뭐를 내리게 되냐면 개념을 결정하게 돼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일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초가 되는 그 기본적인 한 문장의 단위 이런 것들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 인생의 절분이 놀아도 된다. 또 인간은 평등하니 서로 존중해야 된다.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다. 나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우리의 일정한 사고 체계, 또 단편적인 사고 체계를 말해요. 이거는 정보와 이미지들이 사고의 과정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때론 그게 논리적이든 비논리적이든 그것을 거쳐서 이제 결론을 맺게 되는 게 이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꾼다고 할 때 이 네 가지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정보를 제공하고 또 좋은 이미지를 줘서 생각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개념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대부분 형성이 돼요. 살아가면서 막 예를 들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뭐 선생님한테 이제 맞았다. 그러면 이미지가 팍 박혀가지고 나는 선생님은 나쁜 그 모든 공권력이나 모든 그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좋지 않다라는 개념이 탁 생겨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이제 요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도성이 좀 필요한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각계로 이제 바꿀 때는 좋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이미지를 바꿔서 생각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개념을 이제 각계로 파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생각의 과정들이 그 사람의 어떠함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요. 그 사람이 어떠한지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이제 스카펙이라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스카펙은 그 책에서 생각의 지도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생각의 지도가 우리의 생각의 개념들이 쫙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펼쳐서 그것들을 이제 새로 이제 그려낼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생각에와 반드시 이 생각에 따라오는 건 뭐냐면 감정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감정을 유발합니다. 그게 냉소적일 수도 있지만 냉소적인 것도 하나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간은 가치 있다. 나는 존중받을 만하다 생각이 있으면 다에 대해서 이제 존중받을 만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신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개념을 갖게 됐으면 여자를 보면
이제 혐오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아, 그 우리는 베풀 때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된다라는 개념을 갖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살아오는 과정들 속에서 아니면 뭐 독서를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그런 개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돕는 것에 있어서 기회가 생기면 굉장히 마음이 뛰고 굉장히 좋은 감정들을 갖게 될 거예요. 이처럼 감정이 따라옵니다. 냉소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자는 뭐 이렇게 남녀 차별적인 반응, 여자는 뭐 맞아도 된다. 아니면 남자는 늘 여자를 혐오한다. 아니면 사회는 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생기면 우리 안에 그런 혐오의 감정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늘 감정을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뭘 또 이제 나타나게 되면 이게 육체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육체로 나옵니다. 우리의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은 가치 있다라고는 우리의 생각을 갖게 되면 그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태도는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들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나는 굉장히 존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나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신에 대해서 돌보고 가꾸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우리의 생각에 기반해서 이제 우리가 태도를 갖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육체는 자동 기억 장치가 있어요. 기억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굳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태도는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별도의 육체의 그런 어떤 습관들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존중이 돼야 할 태도, 생각을 바꾸더라도 존중이 돼야 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회복은 이 육체의 훈련과 반드시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육체에도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사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영혼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이게 우리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영혼의 부분이다. 때로는 우리가 모임에 가면 막 힘을 받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영혼이 채워지는 느낌이다. 또는 이렇게 자연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빵빵한 것들을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뭐 내면의 충만함을. 그게 이제 영혼이 채워지는 부분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처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의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이라는 부분을 이제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 일단 인간은 한 사람은 자아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뜻을 정하고 그것을 끌어가는 힘을 가지고 이제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 자아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생각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대로 감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 육체와 태도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면에 그 영혼이 이제 내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이제 그 윤활유, 기름 같은 것들을 부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많이 망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 그 기본적으로 우리 자아는 힘이 없거든요. 근데 이 자아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 어그러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생각이 어그러진 부분, 이미지들 같은 것들이 잘못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육체가 습관이 들어져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영혼에 그 힘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물 흐르듯이 쫙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회복이 어려운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런 전체적인 그림들을 그리지 않고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안에서부터 자아에서부터 이제 이게 하나하나 이게 톱니바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 이걸 거꾸로 자아에서부터 생각과 감정, 육체와 영혼의 부분을 쫙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예술이거든요. 이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길을 아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복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두시면 굉장히 회복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예, 인간의 구조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여러분 활용하고 두고두고 여러분 얘기하게 될 텐데 오늘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봐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설명할 때 훨씬 더 용이한 설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빛이 꼭 이렇게 드는
초원의 삶을 초원에서 빛을 이렇게 받으면서 정말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